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아님이. 송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올림픽 관련한 스가의 망신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망신이었죠? 이게 백신 접종을 100만 명 하루에 100만 명 한다라고 했는데 아닌데 안 되는데?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라고 네. 된 겁니다. 예. 뉴스원 기사입니다. 스가 하루 접종 100만의 목표 달성 밝혔다가 혼쭐, 성급한 헛발질. 지지통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수 토론에서 스스로 목표로 삼는 하루 100만의 접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일본 총리 관저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인 8일 기준 의료 종사자와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1차 접종 누계는 약 1,937만 건으로 지난 7일 대비 약 102만 건 증가했다. 스가 총리는 이를 근거로 어제 100만 명을 넘게 접종했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통신은 며칠간의 접종 기록을 한꺼번에 입력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어서 엄밀히 말해 하루 100만의 접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집계가 늦어가지고요. 몰린 거야 팩스로 그냥. 며칠치가 몰린 거예요. 그래서 100만이 넘어서니까 얘는 누구 보고도 제대로 안 해주나 봐.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하루에 100만 넘어요라고 어떡하냐, 자랑하는 거죠. 진짜. 아니 더 속상이 뭐냐면 그러니까 스가 입장에서 실제로 그 일본 정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접종 기록을 나중에 한꺼번에 입력하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공휴일 이전에 접종했을 때 포함된다 이러면서 이제 총리가 한 말을 그냥 뒤집은 거죠. 그럼 더 화나지. 누가 뒤집으래? 그런 걸로 그냥 가야지. 넘어갔어야지.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속보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하여튼 올림픽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접종센터를 늘려갖고 접종을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위대한테 돈 줬다 그랬잖아. 네. 그거 갖고 군병력 군의관 모아갖고 하라고. 그래서 도쿄하고 오사카에 있던 센터를 급하게 이제 히로시마나 다른 5대 도시에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로시마에다가 센터를 열었어. 네. 그래서 백신을 갖다 놓고 이제 지네들 목표죠. 1분에 10사람씩 놓겠다. 1분에 10사람씩.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여러 라인을 딱 해놓고 1분에 10사람씩 놀 수 있는 설비를 하겠다라고 개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에 5,000명 이상에서 10,000명까지도 마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개원을 했는데 그날 접종받은 사람들 수가 100단위에도 못 미친 거죠. 에잉. 2%. 하잉. 2%만 와갖고 맞은 거예요. 이게 98%가 노쇼가 난 거야. 히로시마에서. 왜? 갑자기 알렸거든. 기본적으로 여기에 예약을 받으려면 그렇죠. 거기는 일단 통지서 보내고 시스템이 확인하고 팩스로 받아서 수기로 받은 다음에 어느 날 올 거냐 다시 보내고 그래갖고 요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노인들 위주로 접종하는 상황에서 이게 뭐 2주일 안에 이게 알렸다고 해갖고 이 사람들이 알고 찾아올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에요. 시간 예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참석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종센터를 딱 열었는데 2%가 와서 98%가 노쇼낸 거야. 아이고. 그래서 바로 닫았다는 그런 가슴 아픈 그런 가슴 아픈 얘기가 있습니다. 그 98%는 어떻게 됐을까? 화이자인데 일단 뚜껑 땄으면 그거 못 쓰는 건데 그렇게 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늘 그 아이스 깨끼로 그 나른다라는 아이스 깨끼통으로 나른다는 말씀 네.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스 깨끼통으로 나르는데 두 사람이 날라야 된대요. 왜요? 아니 한 명만 가면 불안하다는 거지. 2인 1조로 무조건 2인 1조로 나르는데 들고 날른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하면 도대체 약사랑 동반하는 그 사람은 무슨 기준으로 뽑냐? 라는 얘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원봉사자인가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뭐지? 백신을 경호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약구자들이 네, 조직원을 해갖고 백신 탈취를 막고 있다고 합니다. 뒷머리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백신 운송하는 시스템은 약구자하고 협업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악착같이 인건비를 빼먹는 거죠. 일본 와. 같은 경우에는. 네. 와, 그래요. 이 정도 일본에 대해서 알았으면 어떤 얘기가 나도 난 충격받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뭘 생각하든 늘 그 이상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병원으로 직접 가면 될 것을 약은 약사가 다뤄야 된다고 약국에 갖고 가는 것부터 좀 이상했는데. 뭔 개똑같은 소리야.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차에다 싣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걸 도보로 두 사람이 2인 1조로 나른다고 했을 때 이거는 뭔 얘기인가? 왜냐면 그 날려주는 데가 다 인건비거든. 그렇죠. 이게 뭔 짓인가 했는데 경호를 위해서 한 사람을 더 붙인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사가 조금 이제 왜소하고 힘이 없는 분이면 그 무거운 거 들기 힘들면 그 약구자분이 대신 들어주나요? 안 되죠. 약은 약사가 투급해야 되니까. 약구자는 경호만 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일본에서 내가 앞에 가는 그 약사가 아이스 깨끼통을 보고 내가 저걸 털어야겠다고 날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 지금 날치기 하면 그 지갑 넣나? 그러니까 그걸 못 어디다 쓸 넣지. 거야? 몇백 명분을 날치기 해갖고 지가 빠르게 주변 사람들한테 10만 원씩 걷어오세요. 그래갖고 지가 놔줄 수 있나? 그러니까. 정량대로? 와,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유,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점점 정말 이런 뷰 같은 애들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나라 팔아라 넘긴 친일 매국노 애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 도대체. 그래갖고 정말. 이제 우리나라 사례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98%가 예약 접종을 다 받고 있습니다. 노쇼 없어요. 2% 나오기 때문에 뜨자마자 날아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외국 사람들이 우리는 국민들이 40%가 40%만 맞겠다고 하는 적인데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으며 90%가 예약을 이제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98%가 노쇼 없이 끌고 가는 건 더 이상하고 그렇죠. 그나마 남은 2%도 낼름 집어가지고 맞아버린다는 게 더 이상하다. 잔여 백신이 없다 그러고 있죠 지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라고 하는 거야. 이걸 이제 역으로 기레기들은 거봐 준비를 못 해가지고 남는 게 없어. 맨날 부족해. 애초에 그만큼밖에 안 들어왔어 이 새끼들아. 그만큼만 놀라고 이런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야. SNS나 이런 쪽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백신을 내려가지고 각 기저병원이라고 해야 돼. 중심 큰 병원 쪽에 접종소가 있는 병원 쪽에 아침에 한 7시에서 8시 정도 돼가지고 이 백신 차들이 간다고 합니다. 네. 배송을 그 시간에. 선선할 때니까 그때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컨보이를 받으면서 가는데 서울이나 이런 쪽은 차가 많이 교통체증이 막히니까. 엄청 막히잖아요. 네. 근데 그 교통체증이 와갖고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차들이 쫙 비켜. 차들이 나 이게 뭐라고 눈물이 나요. 백신 차라고. 백신 차라고 그 좁은 도로에서 너 저도- 나 대신 얘기 좀 해줘. 저도 그걸 봤는데 이제 물론 경찰차가 앞에 후송을 하는데 그 막힌 차도에서 차들이 옆을 이렇게 비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운행을 하셨던 버스 기사님이 직접 인터뷰도 하셨어요. 정말 자기도 그 모습에 너무 감동받았고 그리고 너무 자랑스러웠다라고. 예. 난 이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원래부터도 사랑했지만 그동안 말은 못했지만 진짜. 지금만큼 자랑스러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외로운 기레기들이 그 정말 말도 안 쌩쌩 되는 난리를 소리 치고. 짓거릴 때도 우리 국민들은 그런 거에 현혹될까 봐 우리가 얼마나 조바심을 내고 그러니까.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실제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은 똘똘 뭉쳐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 정부와 함께 정말 발을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G7 나가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이룬 성과다라고 항상 우리 국민들이 이러면서 국민들한테 그 공을 돌리시잖아요. 근데 저는 역대 어떤 정부가 항상 이렇게 우리 국민들과 함께 했다라는 걸 강조해주고 국민들에게 공을 이렇게 넘기는 정부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동시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다. 맞다, 우리 정말 같이 했다. 지금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침대래요, 여러분. 언론이나 이런 거 따져놓고 보면 백신 다 안 맞을 것 같이 얘기했잖아. 맞아. 다 거부할 것처럼 얘기했고 다 문재인 죽을 정부 것처럼. 싫다. 다 죽을 것처럼. 이준식이 뽑혔으니까 얘기했어. 국짐이 30%고 맞아. 민주당은 28%다. 야, 뽑힌 게 10시인데 여론조사가 어떻게 9시에 나오니? 이 호로 새끼들아. 니는 뭐 타임 슬립 하는 거야? 이런 상황 하에서 보궐도 지고 민주당 하는 거 보면 답답하고 저쪽 윤석열이나 검찰짓 하는 거 깝깝하고 이 나라 못한다, 정부 부동산 못한다고 하지만 막상 이렇게 현안에 부딪히면 사람들이 다 그게 지지율이지. 그런 지지율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를 놓고 이 정부를 또 이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준석과 아이들이 끌어갈 국진당의 정권을 넘기겠습니까? 할 때 그때 2번을 누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없다고 이 자체가 선거 운동이고 이 자체가 국민들의 지지도를 보여주는 거고 이런 걸 보고 민도라고 하는 거예요, 외구 여러분. 그리고 그 정말 온 나라에 마치 언론들이 좀 똘똘 뭉쳐가지고 조국 장관님 가족을 진짜 난도질하고 있을 때 조국 장관님 책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조국 장관님 어디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인데도 주변에 조국 장관님을 만나는 모든 시민들이 다 힘내시라고 지지한다, 응원한다라는 맞아. 얘기를 실질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조국 장관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저는 이거 자체가 사실은 진짜. 조국 장관님이 여러분 덕분에 버텼습니다라는 말이, 왜냐면 실제로 언론만 보면은 내가 천하의 죄인 된 것 같고 죽어버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정말 온 언론이 정말 너 죽어라 하고 찔러댔지만 실제로 내가 만나는 수많은 시민들은 나한테 힘내라고 그러고 당신을 지지한다고 그러고 절대 지지 마십시오.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버텨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레기들이 그 난리를 쳐대도 결국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되면 사람이 거기서 더 많은 에너지를 얻거든요. 그렇죠. 자, 팩트 체크 들어왔습니다. 98% 아니고 99.8%였다고. 99.8%.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99.8%라고 하는 약속이 지켜지는 경우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게요. 아,